유니크 제약 조건도 인덱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인덱스 부분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샘플링 그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해서 테이블, 이번에는 저기 퍼슨이라고 할게요. 저기서 아니면 멤버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멤버를 좀 드랍 시키고 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드랍 테이블 멤버 라고 해서 드랍 시키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잘 안 보이니까 위쪽으로 올려 드릴게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멤버 이렇게 만드시는 거는 별거 없으시죠? 이제 테이블 정도는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제 생각인가요? 자, 뭐 간단하게만 구성할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멤버를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멤버의 NO라고 할게요. 저는요 넘버, 멤버 번호, 그러니까 회원 번호를 구성하실 수 있겠죠, 그죠? 데이터 타입 정도만 구성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는 이메일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메일은 가창 2로 선언할 거고요. 이메일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메일과 패스워드 또 바차 2로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정도만 넣을까봐요. 그죠? 이름, 실제 이름, 뭐 선택사항이긴 하겠죠. 다른 선생님 이름도. 그래서 이름으로 넣을 거고요. 이름은 그냥 20바이트만 넣을게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닉네임 하나 넣어볼까요? 닉네임도 바차 라고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도 한 20바이트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쓸 거라고요. 물론 날짜도 넣어볼 수 있겠죠, 그쵸? 날짜까지 하나만 추가로 할게요. created, 저는 at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날짜는 time stamp를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고려할 게 꼭 필수적으로 누구 넣어달라고 했냐면은 PK는 좀 만들어주세요로 해서 PK 컬럼을 이용하려고 요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회원 번호 중복되지 않게 설계할 거잖아요, 그죠? 요거 그리고 테이블의 대표 키예요. 그래서 기본 키라고 말씀드렸고 프라이머리 키예요. 이번에는 제가 제약 조건의 이름을 통해서 PK 이름을 넣어줄 거라고요. 컬럼 라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constraint라고 키워드 주고서 만드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일단 쓸게요. 그래서 constraint, 이번에는 위쪽에다 할까요? 어쨌든 여기 위에서 constraint 썼던 거 기억하시죠? 컬럼 라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constraint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규칙은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충돌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멤버 테이블 이름도 충돌나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뒤에다 이거 PKO 정도로만 해서 주시도록 하고, 이거 프라이머리 키 입니다 라고 설계해 주시면은 심플하게 프라이머리 키 이름 부여가 가능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는 제가 이번에는 이메일도 여러분들이 중복이 되면 안 될 것 같긴 하죠. 그러나 이미 내가 PK 컬럼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메일은 PK로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유니크 정도는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니크도 마찬가지 유니크예요 라고 해서 유니크 키에 해당하는 거 부여하시면 되겠다, 그죠? 유니크는 이메일입니다 라고 주시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시면 될까요, 그죠? 이메일 컬럼이 유니크입니다. EMAIL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일단 할 건데, 마찬가지로 닉네임도 유니크 부여한다라면은 주시고, 유니크는 유니크 주시고, 누구야? 닉네임이요. 그러고, 이렇게 부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추가적으로 제약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여기까지 두 줄이죠. 그죠? 여기서, 테이블 정의 라인에다가 표기를 해봤고요. 여기서는 이제 컬럼 라인에다가 직접 정의한 표현했었었죠. 그래서 이렇게 부여하시면 잘 만들어지고 있네요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 고침하셔서 테이블 클릭, 새로 고침, 그러면 멤버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멤버 테이블 정보들 확인해 보실게요. 그럼 제약 조건이 제가 일단은 세 가지를 부여했잖아요, 그죠? 세 가지에 대해서 부여되는데 확인해 볼게요. 제약 조건
PK는 제가 이름 줬고요. 유니크 두 건에 대해서도 할당하고 있는데 요놈이 어떤 유니크냐 클릭해봐야지 아네요. 이메일이고요. 그다음 요놈은 누구예요? 네, 닉네임에 대해서 유니크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PK에 해당하는 거는 인덱스가 부여된다고 했는데 인덱스도 살펴볼게요. 인덱스도 왔더니 몇 개 있어요 지금요? 세 가지가 존재하네요. 그래서 멤버 PK에 대해서 할당이 돼 있고요. 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세요. 유니크가 어떤 게 컬럼이 할당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지. 물론 여기 오시면 컬럼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죠? 이 인덱스 이름에 대해서도 잘 확인이 안 되네요. 인덱스도 여러분들 인덱스 이름도 부여주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다 보죠? 닉네임과 이메일에서도 유니크를 부여했더니 유니크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인덱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도 다시 드랍 시킬 거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은 PK처럼 누구도요? 유니크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인덱스가 할당이 되고 있네요. 유니크는 여러분들 특징이 뭐였죠? 중복 불가의 의미였었어요. 그죠? 일단은 중복 데이터 불가. 중복 불가라니까 그런가? 중복 데이터 불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불가합니다. 라는 뜻이죠. 의미가 있는 것들 쓰시면 돼요. 이거 아이디로 쓸 거라서 아이디는 중복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요? 닉네임이라는 거는 보통 이름을 내가 입력하지 않았을 때 대신해서 닉네임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표기한다고 했을 때 서로 간에 이름을 구분해야 되는데 내가 찬우라고 썼는데 너도 찬우 할래 하시면 닉네임으로 어떤 채팅하거나 하면 어떤 찬우가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중복 설계를 하지 않겠죠. 그렇게 처리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니크라고 써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실제 이름들은 중복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보통은 이렇게 닉네임 같은 경우는 중복 설계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설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름을 부여해 볼게요 라고 했어요. 요 설명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은 요것도 프라이머리 키와 함께 자동으로 뭐 해주고 있어요? 일단 이름을 따로 부여하지만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키에다가 이름 부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인덱스, 그죠? 인덱스를 자동으로 생성시켜 준다라고 동일하게 PK와 함께 딱 두 가지입니다. 유니크. 그래서 유니크니스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까 봤던 것처럼 유니크니스의 항목에서 이거 유니크한 거야 라고, 그죠? 결국은 유니크한 컬럼에 대해서는 유니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컬럼에 대해서 키를 부여가 됐을 때 여러분들 시스템에서 일단은 자동으로 인덱스도 부여해주고 있군요 라고,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컬럼으로 어떤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는 빠르게 검색이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메일에 대해서 이름 한번 붙여볼게요 라고요. 근데 보다시피 제가 일부러 두 개를 넣은 거거든요. 왜냐면 앞에 있는 PK하고 차이가 있죠. PK는 테이블당 하나만 부여하는 거잖아요, 키가. 근데 유니크는 여러 개의 컬럼에 대해서도 부여가 가능하네요. 그죠? 유니크는 여러 개의 컬럼에 대해서도 부여가 가능하잖아요, 사실. 그죠? 하나의 테이블에서도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부여할 때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은 그저 해당하는 테이블명, 그 다음에 컬럼명, 그 다음에 그렇게 부여하시면 크게 여러분들이 설계할 때 이름 어떻게 붙이지? 맨날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부여하신다? 그냥 일반적으로 테이블명, 테이블 언더스코어 컬럼명, 컬럼 하시고 UK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하는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 대한 게 유니크가 붙었구나 라고 바로 유니크 이름만 보더라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위에 거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름 붙일 때 컨스트렌트 붙일 때 테이블명, 그죠? 테이블 이렇게 붙여주시면 충돌하지 않겠죠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제약 조건은 전체적으로 전체 계정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게끔 설계하셔야 된다는 얘기. 이름을 만들 때는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이름 부여하실 때는 컨스트레인트잖아요, 그죠? 항상 컨스트레인트가 앞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진 않을 거고요. 이제 단어가 어려운가요, 여러분들? 레인트라고 해서 여기다가 이름 부여하시면 되겠으니까 방금 설계한 대로 테이블명이 멤버니까 저는 멤버고요. 언더스코어 누구요? 이메일이죠? 이메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언더스코어 UK 조금 길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설계해 주신 거를 면 좋겠다.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유니크에 대해서 설계할 건데 앞에다가 제약 조건의 이름은요 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약 조건을 설계할게요. 그 이름은 요거고요 라고.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닉네임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어요. 닉네임이니까 요 두 번째에다가 닉네임이라고 설계해 주시고 뒤에다가 UK 붙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름이 중복되지 않게 설계가 가능하겠다. 이름 설계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별로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인덱스란다. 이름에 대해서 충돌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설계하면 나중에 막 그 여러분들이 그 테이블 생성 시에 이름이 이미 존재합니다라고 막 뜰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봅니다. 드랍 유저 다시 이미 존재하지 않나 보다, 그죠? 드랍 시켰고요. 그 다음에 네 실행할게요. 실행했을 때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새로 고침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볼 건데요. 멤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새로 고침했어요. 새로 고침했더니 일단 인덱스에서 부여된 이름이 보시면은 달라진 거 보이시죠? 그럼 결국에는 제약 조건의 이름이 싹 다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니크 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라이머리 키 말고도 유니크 또는 낱널 이런 것들도 이름을 부여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약 조건에 대해서도 이름을 부여가 가능한데 컨스트레인트 키와 함께 같이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 주요 특징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제가 프라이머리 키하고 유니크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프라이머리 키와 유니크는 자동으로 누구를 부여해주고요, 인덱스를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저희가 일부러 만들어내지 않아도 인덱스가 부여된 컬럼입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자동으로 부여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 부여할 때 마찬가지로 컬럼 라인에다가 부여 가능하죠.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주시면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만 옮겨 볼게요. 닉네임에 대해서는 컬럼 라인으로 한번 부여한다라면은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로 가시면 돼요? 네, 컬럼 라인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되긴 하겠죠, 그죠? 대신에 컬럼 라인에서는 이미 닉네임에다가 걸쳐놓고 내가 선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컬럼을 지정할 필요는 없겠죠 라는 얘기죠, 그죠? 요 부분만 차이가 있고 아래쪽에다가 테이블 제일 마지막 쪽에다가 일반적으로 선언하셔도 되고, 여기 좀 뛸까요? 한 판만 띄워본다라고 하면은 좀 구분되니까 컬럼 라인에다가 선언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표현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 컬럼 라인 그 키 설정하는 거 가장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 물론 외래 키도 있긴 한데 외래 키는 제가 여러분들 테이블 분할하는 거 이용하고 난 다음에 따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